사물 인터넷 기술과 제품을 사업화로 연결하기 위한 투자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미 기술력으로 검증받은 사물 인터넷 관련 기업들이 참가해 투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로봇 꿈나무 육성과 로봇 산업 발전을 위해 열리는 국제 로봇 콘테스트가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올해는 전 세계 14개국에서 5천여 명이 참가해 열띤 로봇 경연을 펼쳤습니다. 에너지 나눔 실천을 위한 제1회 산업방송 이사장배 야구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공직자와 연예인으로 구성된 8개 팀이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우리나라 공학 인재들이 총출동한 한국 로봇 항공기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참가한 학생들은 직접 설계하고 제작한 무인 항공기를 날리며 미래의 꿈을 키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I 뉴스와이드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물 인터넷 산업이 더욱 성장하려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사업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내 스타트업 기업을 포함한 중소 사물 인터넷 관련 업체들과 투자사들이 만났습니다. 우수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성공적인 사업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취지입니다. 지난 28일 코엑스에서는 사물 인터넷 파트너스데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국내 사물 인터넷 관련 기업들과 투자사가 함께 참여하는 투자 상담회입니다. 우수한 사물 인터넷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을 국내 투자기업, 벤처캐피탈 등과 연결해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날 10개 기업이 IR을 통해 저마다 가진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그리고 해외 진출 프로그램, 그리고 저희가 IoT 쇼케이스를 통해서 대기업 및 그 글로벌 기업을 통해서 검증된 기업을 대상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 행사를 그렇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설립한 스타트업 기업도 세계 최초 기술을 가지고 투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의 자연 붕괴 현상을 이용해 양자 난수 생성기를 5mm 크기의 칩 형태로 만드는 데 성공한 겁니다. 이 초소형의 난수 생성기는 사물 인터넷에 쉽게 적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저렴한 가격으로 높은 수준의 보안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막대한 금액의 개발비가 들어갔는데 이제는 양산과 마케팅을 위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주 인프라적인 형태의 암호칩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금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여기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됐고 투자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사물 인터넷은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사업화 경쟁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과 제품이 해외 시장에서 빛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투자 유치의 중요성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I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 로봇에 관심이 많은 어린 학생들을 위한 무대가 만들어졌습니다. 14개국 5천여 명이 참가한 국제 로봇 콘테스트가 열려 세계 각국에서 로봇 인재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자신이 가진 로봇 상식을 마음껏 뽐내고 미래 로봇 공학자로서의 꿈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강신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로봇 분야 최고 인재를 가리는 국제 로봇 콘테스트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최대의 정부 주도 로봇 경진 대회로 16개 세부 대회 33개 종목에 14개국 5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특히 올해 10주년을 기념해 로봇 산업 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올해는 로봇을 이용한 사업화 아이디어 경진 대회인 RBIZ 챌린지가 신설됐습니다. 우수 기업이 참여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대회입니다. 각 업체의 제품들을 대회 참가자들이 아이디어를 발굴을 해서 좋은 제품들이 특허나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로봇 대회 참가자들의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해마다 이 대회에 참가하며 실력을 쌓고 이를 통해 로봇에 대한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됩니다. 작년보다는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다음에 약간 로봇 모션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참여했습니다. 한국 학생들과 홍콩 학생들의 한판 승부가 펼쳐진 로봇 대결에는 응원전도 치열합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로봇에 대한 열정만큼은 뒤지지 않습니다. 今次咧我就感受到我好開心，因為咧可以好榮幸咁樣嚟到韓國。咁韓國咧，我見識到好多機械人都好勁，佢哋嘅摩打咧匹數係非常之大。因為我哋香港咧科技就冇咁先進，咁咧所以我哋啲摩打就比較慢，咁令到咧我哋啲機械人咧就冇韓國嗰啲咁勁。 이 대회는 명실공히 최고의 국제 로봇 대회로 자리 잡으며 로봇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 경진대회를 통해서 이 로봇 분야의 인재 양성이라든지 또 로봇 분야의 기술 교류가 이제 계속 이루어져 왔고 특히 이 로봇에 대한 그 일반 국민의 인식을 새롭게 한다든지 로봇 문화를 확산하는데 크게 기여해 오고 있고. 로봇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강신일입니다. 한국 시리즈가 한창인 지난 주말 의미 있는 야구 대회가 열렸습니다. 산업부를 비롯한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과 연예인들이 그라운드에서 한데 어울려 프로야구 못지않은 경기를 펼쳤는데요. 에너지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열린 산업방송 이사장배 야구대회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1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탄천 야구장. 산업통상자원부 야구팀과 연예인팀인 천하무적 야구단의 경기가 한창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운동장에서는 선수들의 파이팅이 넘칩니다. 초반에 점수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요. 원래 즐기려고 했는데 더더욱 즐기는 게임 하려고 합니다. 홈런 한번 꼭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경기는 한국산업기술문화재단이 마련한 산업방송 이사장배 야구대회. 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부를 비롯해 한국전력 등 공직자 4팀과 연예인팀 4개가 참가했습니다. 야구대회를 통해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나눔을 실천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열렸습니다. 우리가 이익금을 만들어서 에너지의 빈곤층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하는 취지를 갖고 있고, 이와 아울러서 산업과 에너지가 함께 모여서 국민들한테 산업이나 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또 함께 호흡하고. 대회 시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진복 의원이 맡았습니다. 이런 대회를 통해서 또 이런 방송을 통해서 알림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진짜 에너지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눔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이 아닌가. 연예인들에게도 야구를 하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돕는 이번 대회가 여느 시합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좋아하는 운동도 하면서 또 좋은 일까지 병행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런 기회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해서 점수 많이 뽑도록 하겠습니다. 승패를 떠나 그라운드에서 땀 흘리며 에너지 나눔이라는 메시지를 함께 전달한 선수들. 이번 대회를 통해 발생한 후원금은 올 연말 에너지 취약계층을 돕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채널I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만든 무인 항공기가 힘차게 하늘을 날았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로 무인 항공기를 직접 설계하고 제작해 상공을 날아다니는 임무를 수행했는데요. 미래 항공산업을 이끌 인재들이 모인 로봇 항공기 경연대회를 강신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큰 소음을 내며 이륙한 소형 헬리콥터가 순식간에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헬기를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사람은 앳된 대학생들. 뒤따라 나른 드론 역시 이들의 작품입니다. 지난달 31일 한국항공대학교에서 열린 제13회 한국 로봇 항공기 경연대회 현장. 무인 항공기 분야 인재들의 아이디어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대회는 정규팀과 초급팀으로 나눠 각자 제작한 무인 항공기의 비행과 임무 수행 등을 평가했습니다. 치열한 경합 끝에 지상 목표물 추적에 성공한 한국항공대 팀이 대상을, 고정익 무인기와 소형 드론의 협업 배달 서비스를 제안한 충남대학교 팀이 최우수상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제 준비하는데 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였고요. 저희들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비행 통제 컴퓨터의 이제 프로그램까지도 저희들이 개발을 한 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무인 항공기가 미래 항공산업의 성장을 이끌 핵심 분야로 꼽히는 가운데 학생들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이를 발전시킬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팀의 수준은 그런 전 세계 트렌드에 맞게 그런 그 응용 단계를 들어와서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봐도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같은 시간 경연대회의 부대 행사로 열린 꿈나무 항공우주캠프에는 160여 명의 가족이 참여해 항공우주박물관 견학과 비행기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하며 항공 분야 인재로의 꿈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강신일입니다. 이번 주 뉴스와이드에서는 좀 특별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산업방송 국민기자단으로 선정된 대학생이 직접 취재한 리포트를 전해드릴 텐데요. 국내 최대 로봇 전시회인 로보월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학생이 바라본 첨단 로봇들, 또 우리나라 로봇 산업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전해드립니다. 산업방송 국민기자단 안수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8일에서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는 2015 로보월드 행사가 열렸습니다. 국가 로봇 산업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국제적인 규모의 로봇 전시회입니다. 동심을 자극하는 로봇들도 많았습니다. 이날 150개 기업이 부스 운영을 통해 저마다 가진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테크원이 개발한 방위산업체 관련 보안 시스템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원격 조정을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길을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드나들기 힘든 곳은 드론으로 감시를 합니다. 기존에는 감시, 정찰, 경계를 할 경우에 고정된 카메라 또는 로봇들을 이용해서 경계를 하였지만 저희가 구축하게 된 것은 무인 자율주행 차량과 드론을 활용하여 지상부터 공중까지 아우르는 통합 감시 경계 솔루션을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이 행사는 매년 국내외 로봇 기업의 글로벌 쇼케이스로서 로봇 산업의 비즈니스 활성화와 선제적 수요 확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쉽게 로봇을 보여주기 위해 체험 프로그램도 기획됐습니다. 스크린 골프처럼 실내에서 기마 체험이 가능한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속도 조절이 가능해 자신의 상태에 맞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게임과 접목해 재미를 더한 것이 특징입니다. 평소에 안 쓰던 근육을 쓰면서 계속해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운동 효과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말의 모든 움직임을 센서에 담아 기마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상업용 스포츠 시뮬레이터를 좀 개발을 완성을 했고요. 이 안에 있는 기술들은 이제 하드웨어 기술은 1000만 분의 1까지 제어할 수 있는 삼축 모타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술도 여태까지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그래픽적으로 우수하고 3D 기술까지 응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 개발이 돼 있습니다. 국내 로봇 기술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로보월드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로봇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더욱 밀접하게 연관돼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국내 로봇 산업이 더욱 성장한 모습이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산업방송 국민기자단 안수호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사흘 동안 서울 코엑스에서 아시아태평양 회계사 대회인 카파 서울 2015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4년마다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회계사연맹의 컨퍼런스로 올해가 19번째 개최입니다. 26년 만에 서울에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는 전 세계 23개국 31개 회원기구에 속한 1,300여 명의 회계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날 주인기 조직위원장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수지와 무달리게 아시아태평양 회계사연맹 회장의 개회사와 황교안 국무총리,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등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카파 2015의 서울 개최가 우리나라 회계산업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한편 회계 분야의 선도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제조업 혁신의 원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스마트 공장 분야에서 핵심 기술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산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스마트 공장이 제조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우리나라는 인력과 자본, 핵심 기술이 없다는 점을 걸림돌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스마트 공장 관련 기술의 국내 경쟁력은 선진 기업 대비 20에서 90%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첨단 기술 연구 개발을 추진해야 하며 관련 응용 기술 개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미래 유망 의료기기 분야 시장 선점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지원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4개 부처는 지난 2일 미래 유망 의료기기의 개발과 사업화 전략을 담은 바이오 미래전략2를 발표했습니다.
이 전략은 태동기 유망 의료기기의 개발 단계부터 시장 진입, 판로 확대, 인프라 지원 등 모든 과정에 걸친 지원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관련 사업 신규 과제의 30% 이상을 미래 유망 분야에 투자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수출이 작년의 기저효과와 유가 영향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8% 감소한 43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최근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수치로 지난해 10월 사상 최대 수출 달성에 따른 통계적인 격차라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 제품은 44.9%, 석유화학은 31.6% 각각 감소한 반면 무선 통신기기는 신형 스마트폰과 부품 수출의 호조로 42.1% 증가했습니다. 10월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2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0월 말 외환 보유액은 3,696억 달러로 9월에 비해 14억 9천만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산 유형별로는 유가증권이 3,346억 달러로 전달보다 2억 6천만 달러 늘었으며 예치금은 253억 4천만 달러로 12억 6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외환 보유액이 늘어난 데에는 외화자산의 운용 수익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음은 뉴스와이드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산업부와 경찰청은 지난 2일 안전사회 실현과 치안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산업부는 경찰청의 수요를 받아 안전과 치안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개발된 제품을 경찰청이 활용하는 방식의 협력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4일 제8회 제품 안전의 날을 맞아 파워블로거 10명을 제품안전 홍보기자단으로 위촉했습니다. 홍보기자단은 제품의 위해와 사고 사례를 비롯해 리콜 정보 등 소비자에게 유용한 제품 안전 정보를 일상생활 이야기와 엮어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5년 수출연계형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홍보와 디자인, 마케팅 전시회 참가 등의 분야에서 최대 4천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1일 강원랜드를 마지막으로 40개 소관 공공기관이 모두 임금 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300여 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기업 채용 정보입니다. 전자랜드에서 점장과 매니저를 채용합니다. 3년 이상의 경력을 필요로 하며 학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원서 접수는 11월 13일까지입니다. 티맥스 소프트가 각 부문의 직원을 모집합니다. 대졸 이상 학력을 대상으로 신입과 경력 직원을 채용합니다. 11월 15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AJ가족에서 공개 채용을 실시합니다. 대졸 이상 학력의 신입사원을 모집하며 원서 마감은 11월 15일입니다.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에서 IT 사업 부문을 담당할 신입사원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이며 원서 접수는 11월 15일까지입니다. 한국표준협회가 신규 직원 채용을 실시합니다. 지원 자격은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이며 경력직의 경우 3년 이상의 경력을 필요로 합니다. 원서 마감은 11월 16일입니다. LG MMA에서 인사와 영업 부분의 직원을 모집합니다. 경력 3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학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11월 16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행사 정보 알려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디자인 코리아 2015가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닷새 동안 열립니다. 코엑스 4홀과 5홀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공작기계 업체들의 실질적 비즈니스의 장인, 국제 공작기계 및 관련 부품전이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전시 기간은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주최하는 국제 그린카 전시회가 오는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 동안 열립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채용 정보와 행사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미래 유망 산업은 나라별로 또 기업별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좋은 기술이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제품으로 사업하는 건 역시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벤처 투자와 인재 양성에 힘을 실어줄 때입니다. 채널I 뉴스와이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